이곳은 소리의 서랍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열어봅니다. 1997년 겨울.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의 온도가 낮았다. 말을 크게 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이 먼저 닿던 때였다. 영숙은 이불 속에서 발을 조금 더 끌어당겼다. 낡은 솜이 몸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 옆에서 상현은 늘 같은 호흡으로 숨을 쉬고 있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익숙한 리듬. 영수가. 그는 이름을 자주 불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곁에 있다는 확인처럼. 응. 눈을 감은 채 영숙은 대답했다. 아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떠났다. 아들은 말수가 적었다. 아버지를 닮아 표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어느 저녁 숟가락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회사에서 자리를 옮길 때가 됐다며. 상현은 괜히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그는 술을 조금 마셨다. 영숙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아들을 보내는 마음이 그의 어깨를 조금 더 무겁게 하고 있다는 걸. 딸은 달랐다. 집안의 공기를 오래 붙잡아두는 아이였다. 자주 웃고 자주 울었다. 떠나기 전날 아무 말 없이 곁에 누워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작게 말했다. 엄마 냄새. 영숙은 대답 대신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렇게 둘만 남았다. 의자는 2개만 남았고 국은 늘 밥만 끓였다. 난방은 자연스럽게 줄었다. 둘만의 생활이 어느 날부터 당연해진 자리. 그날도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상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아주 잠깐 멈췄다. 동작이 평소보다 조금 느릿했다. 영숙은 그걸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먼저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 순간 둔탁한 소리가 안쪽에서부터 무너져 내렸다. 상현 씨, 정우 아빠. 이름과 호칭이 엉켜 나왔다. 그는 옆으로 누운 채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반쯤 떠 있었고 숨은 너무 얕았다. 영숙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119를 누르는 손끝이 떨려왔다. 수화기에 대고도 말은 끊어졌고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두려웠다. 여러 움직임이 한꺼번에 겹쳤다. 낯선 손들이 그의 몸을 받쳤고 영숙은 한 발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누군가의 말이 분명하게 들렸다. 이동이 시작되었고 바닥의 진동이 발끝에서부터 몸 안으로 올라왔다.
상현의 얼굴은 조금 옆으로 돌아가 있었고 입은 아주 조금 열린 채였다. 영숙은 앉지 못한 채 손잡이를 붙들고 서 있었다.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붙잡았다. 그러다 움직임이 멈췄다. 밝은 빛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너무 선명해서 눈이 아플 정도의 빛. 누군가가 급하게 다가왔다. 종이가 내밀어졌다. 설명은 짧았고 표정은 분명했다. 지금이 아니라면 안 된다는 얼굴. 영숙은 펜을 쥐었다. 수술동 의서에 자기 이름을 쓰는 동안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는 기다림이었다. 얼마나 흘렀을까? 시간은 늘어났다가 접혔다. 영숙은 앉아 있었지만 몸은 계속 앞으로 쏠렸다. 스웨터 끝에 실밥이 손끝에 걸렸다 풀렸다.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 영숙은 아들의 번호를 눌렀고 딸의 이름을 입안에서 먼저 불러보았다. 아들은 말없이 다가왔고 딸은 숨을 참은 채 영숙의 손을 잡았다. 아들과 딸이 영숙의 곁에 섰다. 셋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다림이 셋의 어깨 위에 고르게 내려앉아 있었다. 문 쪽에서 기척이 먼저 움직였다. 걸음소리가 가까워졌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안쪽에서 침대가 천천히 밀려 나왔다. 바퀴가 바닥을 지나갈 때 규칙적인 소리를 남겼다. 침대 위에는 흰 천이 가지런히 덮여 있었다. 얼굴 쪽까지 빈틈없이. 아들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가 멈췄다. 딸은 영숙의 소매를 아주 조금 붙잡았다. 영숙은 움직이지 않았다. 들추지 않았다. 손도 뻗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침대가 시야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셋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구도 먼저 울지 않았다. 대신 공기가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지막 인사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 둘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짧은 말을 남겼다. 힘내세요. 편히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 둘 자리를 떠났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영숙은 혼자가 되었다. 이제 아이들도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돌아온 집, 문이 닫히고 바깥의 기척이 사라진 뒤에야 영숙은 안으로 들어왔다. 신발을 벗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몇 걸음 옮기다 옷걸이 앞에서 멈췄다. 현관역 늘 걸려있던 자리에 상현의 외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손이 자신도 모르게 뻗어졌다. 잡는 순간 힘이 풀린다. 외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며칠 전의 온기가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 영숙은 그 외투를 끌어안는다. 숨이 한 번에 무너진다. 울음은 가슴 안쪽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몸이 접히고 어깨가 말린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외투를 놓지 못한 채 울음이 터진다. 소리는 낮고 거칠다. 숨이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고 그 사이마다 가슴이 찢긴다. 이름은 부르지 않는다. 부르는 순간 정말로 혼자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며칠이 지나간다. 낮에는 움직일 수 있었고 어둠이 내려오면 가슴이 먼저 조여왔다. 숨은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기억은 끝까지 떠나지 않았다. 말없이 신발을 정리하던 손, 이불을 조금 더 끌어오던 습관, 괜히 이름을 불러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남겨진 시간에 빈 공간을 더 크게 만들었다. 영숙은 그 공간을 안고 하루를 넘겼다. 버티는 것도 견디는 것도 아닌 그저 아픈 채로. 그리고 그 시간은 아직도 그녀 안에 남아있다. 지금까지 소리의 서랍장이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서랍 속에 넣어두겠습니다.